자, 그럼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나무가 있대요. 다음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대요. 그리고 지각하면 안 되는 곳이래요. 자, 과연 이곳은 어디인가요? 학교죠. 그럼 이 한자 뭐라고 읽을까요? 정답은 교죠. 따라서 이 한자는 학교교예요.皆さんこんにちは。おちごり日本語のちゅです。僕はですね、2002年に初めて来日してますので、日本に住んで今年で20年目を迎えます。大学と大学院までここ東京で出てまして、社会人になってからはですね、素敵な日本人の女性にも巡り合ってですね、10年ほど前にソウルで結婚式も挙げました。それから子供も2人生まれまして、現在、2児のパパでもあります。おちぶり日本語の漢字編ですけれども、このパートではですね、ほとんどの方が苦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漢字についてですね、どうしたらもっと簡単に、楽しく、そして効率的に勉強できるかについて、これから解説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特に漢字が苦手だと思っている方はですね、ぜひ最後までご覧ください。 사실 한자는 몇 개의 컴포넌트들로 나눠서 연상을 해보면 좋은데, 예를 들어 방금 소개해드린 학교 교라는 한자는 이와 같이 세 개의 컴포넌트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하는 게 정말로 효과적인데, 여기서는 여선 6이라는 한자에 6학년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지어봤고, 또 하나의 컴포넌트는 생긴 게 왠지 무언가를 금지하는 X처럼 생겼기 때문에 지각하면 안 돼 라는 스토리텔링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6학년까지 있고 지각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학교라고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한자를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자편 파트 1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한자들 다 합해서 72개나 있는데요. 방금 소개한 연상법 어프로치를 적용해서 이 모든 아이들을 정말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지금 한자 3개가 보이시죠? 그럼 질문이에요. 이 한자들 속에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 아이예요. 방금 컴파운트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이도 한자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뭐냐면 파트 1에서 소개해드릴 모든 한자들 속에 바로 이 아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제일 먼저 이 한자부터 확실하게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꼬마아이가 누군가랑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흔들면서 빠이빠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 친구랑 헤어질 때 무언가를 꼭 흔들지 않나요? 뭘 흔들죠? 손이죠? 즉, 이 한자는 빠이빠이 할 때 좌우로 흔드는 손의 생김새를 본뜬 한자예요. 자, 근데 우리는 친구랑 헤어질 때 손 흔들면서 한마디씩도 꼭 주고받아요. 서로 무슨 말을 하죠? 정답은 또 만나 라고 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손우 혹은 또우라는 한자가 돼요. 자, 이 한자 일본어로는 맞다, 맞다 라고 있는데 뜻으로만 사용하고 음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한자예요. 따라서 우리말로도 뜻은 꼭 기억해 주시고 대신에 음독은 과감하게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어민 발음으로 예문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またね。また会いましょ 이 표현이 바로 헤어질 때 주고받는 일본어 인사말이에요. 또 만나, 또 만나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입니다. う。また食べるの 또 먹어? 라는 뜻인데 너 방금 먹고 또 먹는 거야?
정도의 뉘앙스가 되고요. 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明日または明後日時間ありますか? 내일 또는 모레 시간 있어요? 라는 의미로서 이와 같이 맞다는 또를 의미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 또를 의미하는 한자, 일본어로 맞다라고 읽는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이번에는 다음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손, 또를 의미하는 한자에 귀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성분 손 보이시죠?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귀에 대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저 여성분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연락을 뭐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취하는 거죠. 따라서 이 한자는 취할 취예요. 그리고 손에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질 취라고도 해요. 이 한자 일본어로는 뜻으로는 토르, 토르라고 발음하고 음으로는 짧게 슈, 슈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문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입니다. 連絡を取る 연락을 취하다, 즉 연락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문 가보겠습니다. ポーズを取る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하다는 뜻이 되고요. 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スタバで席を取る 스타벅스에서 자리를 잡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취할 취, 가질 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한자 생김새를 보면 손을 의미하는 한자에 지금 무엇인가가 더해져 있네요. 이 아이를 한번 누군가가 손에 들고 있는 부메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말 생김새가 부메랑 같지 않나요? 자, 그럼 부메랑을 한번 날려보고 싶은데 부메랑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제로 날려볼게요. 얍! 자, 어땠나요? 손으로 부메랑을 날렸더니 어떻게 됐죠? 네, 돌아왔어요. 따라서 이 한자는 돌아올 반이라는 한자가 돼요. 그리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어떤 방향으로 돌아왔죠? 우리가 던진 방향에 반대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따라서 이 한자는 반대할 반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한자 일본어로 음으로는 한이라고 발음해요. 그리고 뜻으로도 읽히기는 하는데 어휘 레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예문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私は反対です 저는 반대예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それは反則だよ 그건 반칙이야 라는 뜻이 되고요.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ミスを反省します 실수를 반성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올 반, 반대할 반자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니까 손을 의미하는 한자에 여자여 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다음으로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먼저 아주 오랜 옛날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남자의 손에 지금 여자가 끌려가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손에 끌려가고 있는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노예가 되고요. 따라서 이 한자, 노예노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는 종노릇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한자, 종노라고도 합니다. 이 한자, 일본어로는 뜻으로는 야츠, 야츠라고 발음하고 음으로는 노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예문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입니다. 悪いやつ 나쁜 놈,
나쁜 녀석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와 같이 사람에게 쓰면 좀 안 좋은 표현이 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문이에요. 奴隷 노예라는 뜻이 되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문도 만들 수가 있어요. 毎日奴隷のように働く 맨날 노예처럼 일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빠이빠이 할 때 흔드는 손을 연상해서 손 혹은 또를 의미하는 한자였고 맞다 라고 발음을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연락을 취한다 라고 해서 취할 취, 가질 취가 된다고 했고 발음은 토르, 슈가 된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한자는 부메랑을 연상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올 반, 반대할 반이라는 한자였고요. 발음은 여기서는 한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 손에 끌려가는 여자의 정체가 노예라고 해서 노예노, 종노라는 한자가 된다고 했어요. 발음은 야츠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じゃ、またね